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이번 주 국내 증시가 2450선에서 지지 강도를 시험받는 기간이 될 전망입니다. 증권업계는 외국인들의 조기 부클러진 가능성과 그리고 4분기 상장사들의 실적 확대 기대감이 얽히게 되면서 시장이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연말을 맞아서 크게 늘기 어렵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 투자자들은 연말 주가 변동성 확대 시 내년도 포트폴리오를 미리 선점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먼저 하나금융투자는 금주 코스피밴드를 2450에서 2500으로 예상했습니다. 주가는 중립적인 상황에서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연구원에 따르면 연말 주가 변동성 확대기를 미국 주도 매크로 모멘텀의 분수와 그리고 낙수 효과에 기반한 내년도 포트폴리오 사전 포석 확보의 호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장주 IT의 위상은 견고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최근 1년의 상승 피로도 해소 시도는 2018년을 겨냥한 저가 매수의 호기로 작용을 할 것이며 금리 인상 때문에 한동안 은행주가 독주했지만 업황 개선을 반영해 증권주도 올라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금주 포인트를 2430에서 2490포인트로 전망했습니다. 4분기 기업 실적 확대 기대감과 양호한 경제지표 발표가 주가 상승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연구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미국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 등 지수의 불확실성을 높일 만한 이벤트들은 이미 지나간 상황이라며 미국 세제 개혁 법안을 마지막으로 연말 소강 국면을 예상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정말 우리 증시 거래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마지막까지 역시 꼼꼼하게 시장 점검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시장이 마무리가 됐는지부터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현 앵커부터 먼저 함께 해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 오전장의 전일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15일 코스피가 기관의 사자세에 힘입어서 하루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전일 한국 증시는 미국 금리 인상 결정이 이 불확실성 해소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풀이했습니다. 장중한 때 2500선을 웃도는 등 회복세를 나타나는 듯 했으나 이 선물과 옵션 동기 만기일인 이른바 내마녀의 날을 맞아서 이 장 후반부터 쏟아지기 시작했던 프로그램 매물들이 이 동시호가에서도 강하게 유입되면서 하락 전환하는 등 변동성이 조금은 큰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세한 수급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570억 원 그리고 2,021억 원을 덜어내는 모습이었고요.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4,217억 원을 사들이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하는 듯 했으나 0.51% 상승세 보여주면서 2,482.07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또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기술주 약세 등의 영향으로 장중 보합권에서 변동성을 보인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확대 등으로 코스닥 시장 또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수급부터 자세하게 마감 동향 짚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 수급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네, 각각 548억 원, 그리고 579억 원을 사들이면서 장을 마감지었고요. 개인이 홀로 1,000억 원가량 덜어내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0.19% 오른 771.82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자세하게 업종별 마감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종별로는 상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모습이었습니다. 전날 큰 폭으로 빠졌던 비금속 광물의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지면서 운수장비와 건설업이 강세를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음식료업과 섬유의복, 종이목재, 화학, 의약품, 철강금속,
기계와 의료 정밀 등도 상승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이 반면에 전기전자와 운수창고, 증권, 그리고 서비스업 등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상승세가 우세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약간은 부진한 반면에 이 현대모비스와 현대자동차가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22,000원가량 내리면서 250만 3천원의 기록을 찍었고요. 이 SK하이닉스도 300원가량 빠지면서 7만 5천원을 기록하면서 삼성전자 우선주는 4만 2천원가량 내리면서 202만 7천원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삼성물산과 SK하이닉스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달리 현대차, 그리고 포스코와 네이버, LG화학, KB금융,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등도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쳤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떻게 장을 마쳤을지 외국인과 기관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LG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호텔신라 그리고 KB금융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LG전자 그리고 현대모비스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매도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덜어냈습니다. 이어서 그 뒤로 SK하이닉스가 이었고요. 네, 현대모비스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이 가장 많이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미래에셋대우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또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시노펙스 그리고 비텐트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동반으로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CJENM 그리고 신라젠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매도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에코프로 그리고 인터플렉스, PSK 순으로 덜어내면서 장을 마감지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뉴프라이드, 이녹스 첨단 소재 순으로 파란불을 켜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와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장을 마감지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15일 국제유가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또 국내 기준 유가로 적용되는 두바이유는 상승한 반면에 이 북해산 브렌트유는 하락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15일 북해산 브렌트유 기준 국제유가는 IEA의 내년 상반기 석유 공급 초과 전망, 그리고 원유 선물 등 순매수 포지션 감소, 미국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네, 하지만 포티스 송유관 가동 중단이 지속되면서 이 미국 원유 시추기수 감소 등으로 유가 하락폭이 약간은 제한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결국 국제유가 0.46달러 상승하는 모습 시현하면서 57.30달러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18일부터 한 주를 시작하는 미국 뉴욕 증시는 세제 개편안과 경제 지표, 글로벌 지정학 이슈를 주목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주요 이벤트와 지표가 상승 작용을 보인다면서 이 크리스마스 랠리를 기대해 본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이 연방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크리스마스 시즌 분위기에 재를 뿌리고 이 시장은 일시 매도세를 경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자세하게 다우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다우지수 0.58% 상승한 24,651.74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고요. 나스닥 지수는 1.17% 오른 6,936.58포인트, 그리고 S&P 500 지수 또한 0.90% 오른 2,675.81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 이어서 또 유럽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15일 미국에서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이 세제 개편안에 앞서서 공화당 의원 일부가 반대 또는 보류 입장을 결국에는 표명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주로 계획 중인 의회 포결에 이 먹구름을 들이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CMC마켓의 마이클 휴스는 투자가 열기가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미국 세제 개편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확신이 열어지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데 이 관심이 쏠린다고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영국부터 확인해 보시죠.
영국 지수 0.57% 오른 7,490.57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고요. 프랑스 캐크 지수 홀로 0.15% 하락하면서 5,349.30포인트, 그리고 독일 닥스 지수는 0.27% 상승해주면서 13,103.56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지수 함께 알아보시죠. 네, 먼저 국내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2,483.68포인트 찍으면서 오늘 오전장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 코스닥 지수 또한 775.88포인트 찍으면서 오늘 오전장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장 동시효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요, 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현재가 253만 1,000원의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또한 보합권에서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15만 4,000원의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0.90% 오른 33만 500원의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요. 네, 전주 대비 3,000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모비스입니다. 1.31% 내린 26만 3,500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네, 전주 대비 3,500원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롯데지주입니다. 현재가 62,200원의 출발을 예상하면서 롯데칠성은 18,000원가량 하락하면서 130만 원대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1%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2.39% 오른 32만 1,000원의 현재가 출발 예상되면서 이 전주 대비 7,5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리온홀딩스입니다. 300원 하락세 이어갑니다. 현재가는 26,600원을 출발을 예상하면서 등락률은 1.12% 하락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영풍입니다. 2.02% 상승한 100만 원 초반대 현재가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요. 전주 대비 2만 1,000원가량 상승한 모습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광산업입니다. 11,000원가량 상승하면서 123만 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0.90%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셀트리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4% 오른 21만 2,900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전주 대비 2,400원가량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CJ 홈쇼핑입니다. 1,000원가량 올라주면서 23만 4,000원의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0.43%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은 파라다이스입니다. 1.77% 오른 22,950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가는 전주 대비 400원가량 상승세 잡아 올라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반도체입니다. 29,150원의 오전장 법권세 흐름 예상되고 있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1.23% 상승세 올라주면서 37,000원의 현재가 거래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동서 종목입니다. 100원가량 상승해주면서 29,050원의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등락률은 0.35%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CJ ENM입니다. 0.88% 오른 91,400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GS홈 쇼핑입니다. 21만 6,200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7년 12월 18일 월요일 국내 시장 출발했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시장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그리고 이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온에어 일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목요일보다 13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면서 2482.07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투자자별로는 기관이 하루 만에 사자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4,220억 원 크게 물량 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2,015억 원을 팔아치우면서 역시 하루 만에 매도세로 전환했습니다. 개인 역시 2,537억 원가량의 순매도 흐름을 보였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비금속 광물이 8%대 이상 상승하며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또 운송 장비와 건설업 등도 2%대로 업종지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섬유 의복과 음식료품, 통신업과 유통업, 전기가스업과 기계, 은행과 화학, 보험, 금융업과 제조업 등도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외국인의 팔자세의 하락세를 면치 못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전일보다 0.86% 하락한 253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SK하이닉스도 0.4% 가까이 하락하며 75,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차와 포스코, 네이버와 LG화학, KB금융, 현대모비스와 한국전력 등은 올랐습니다. 반면 삼성물산과 SK이노베이션과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LG전자는 주가가 재평가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LG전자는 전일보다 3.9%가 상승한 105,5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LG 역시 3.34% 상승하며 89,600원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대모비스와 기아차가 각각 3.9%와 2.4% 가까이 올랐습니다. S-오일과 이마트는 각각 2%와 4%대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지난 목요일에 만기 수급의 영향으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던 쌍용 양회와 KCC는 각각 27%와 19%대로 급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대동공업과 KCC 코트레 그리고 한일시멘트 등도 크게 올랐습니다. 금호타이어는 SK그룹의 지분 인수설이 나오면서 10.8%로 상승 마감했지만 SK그룹은 지분 인수설을 부인했습니다. 팀스는 목요일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시디즈 의자 제조와 유통영업 양수 소식으로 영향을 받아서 상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상승 종목은 420개 종목, 또 하락했던 종목은 384개 종목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1.47포인트 상승한 771.82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64억 원과 573억 원가량의 동반 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개인은 1,042억 원의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금융과 제약, IT 소프트웨어와 건설, 제조와 오락 문화 등이 소폭 올랐습니다. 반면 유통업종은 2%대로 가장 큰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이 0.4%가 넘게 올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72%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신라제는 3.18% 상승하면서 9만 원대를 회복하는 모습이었고 CJ E&M도 2.03%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목요일에 상승세를 이어갔었던 티슈지는 다시 한번 2%대로 밀렸습니다. 로엔과 메디톡스, 바이로메드와 포스코캠텍, 파라다이스와 셀트리온 제약 등이 올랐던 반면 퍼러비스와 휴젤, 스튜디오 드래곤과 컴투스 등은 내렸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급등 흐름이 지난 금요일에도 이어졌습니다. 비덴트와 SCI 평가정보, 우리기술투자와 옴니텔, 위지트 등 비트코인 관련주로 묶인 종목들이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일진공은 보안성과 안전성이 높은 가상화폐 거래소 오픈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2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 역시 18%대로 두 자릿수대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시노펙스와 PSMC, YOM 등 모두 두 자릿수대로 상승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이었습니다. 상승 종목은 519개 종목, 하락 종목은 625개 종목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0.7원 상승했습니다. 1,089.8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코스피 200 지수 선물 3월물은 1.49포인트 상승한 326.2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4가지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국 테크놀로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중국 스카이워스와 자동차 전장 부품 공급 계약 소식을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국 테크놀로지는 중국 가전업체 스카이워스와 52억 원 규모의 자동차 전장 핵심 부품인 디지털 클러스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116.3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스카이워스는 바이두가 진출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공동개발 사업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참여하게 되며 한국 테크놀로지는 스카이워스와 자율주행차 공동개발 사업에 함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회사는 이번 공급 계약과 자율주행차 공동개발 사업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중국 자동차 전장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 테크놀로지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장 주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도 2.97%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80원 상승하면서 2,775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PSMC도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실적 개선세와 더불어서 지난달 최대 주주 변경 이후에 신사업 추진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이후에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PSMC는 반도체 리드프레임 생산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8% 감소한 409억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 손실은 86억 원으로 적자폭이 소폭 축소되는 양상이었습니다. 한편 올해에는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액이 25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1%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또 영업이익은 6억 3천만 원을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서는 흑자 전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PSMC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3.1%대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원가량 빠지면서 906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나노 종목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중에 오염물질인 질소 산화물을 제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노 종목이 지난 금요일에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대기 분야 개선에 288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한중 미세먼지 환경기술 실증 협력 사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기간 중에 맞춰 한중 실증 협력 사업 현장 중 하나인 산서성 대동시의 동달열전을 방문합니다. 산서성은 2016년에 총 437억 원 규모의 미세먼지 절감 기술 계약 4건을 체결한 곳입니다. 또 동달열전은 석탄 화력 발전 전문 기업으로 우리나라 제이텍이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을 적용하면서 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2015년부터 한국과 중국은 산동성과 산서성 등 중국 6개 지역의 제철소와 석탄 발전소 등에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방지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생태환경의 총체적인 개선을 주요 목표로 대기 분야에 1조 7,500원 위안, 한화로는 약 288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나노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1.7% 가까운 하락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가 20원 빠지면서 1,170원 선에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21세기 폭스를 인수하게 되면서 FNC 엔터 종목이 동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월트 디즈니는 21세기 폭스의 핵심 사업을 524억 달러, 한화로는 약 57조 1,000억 원 규모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디즈니가 사들이게 되는 21세기 폭스의 자산은 크게 영화와 TV 스튜디오, 케이블과 국제 TV 사업 등 4개의 분야입니다. 매각 자산에는 미국의 6대 메이저 영화사 중의 하나인 20세기 폭스와 함께 22개 지역의 스포츠 채널과 FX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 케이블 방송 채널 등이 포함됩니다. FNC 엔터는 국내 패키지 미디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전 세계 영화 시장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월트 디즈니의 패키지 미디어 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코스트코 홀세일 등의 대형 할인 매장에 DVD와 블루레이 등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일장 특징주였습니다. FNC 엔터 종목 현재 0.8% 정도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가 70원 빠지면서 8,60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전거래일 마감 동향과 함께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입니다. 아시아 증시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이 됐었던 하루였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니케이 지수 0.62% 내렸습니다. 22,553.22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니케이 지수 지난주 금요일에 통신주 약세로 인해서 내리막을 걸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대만 가건 지수입니다. 역시 소폭 내리면서 0.44% 빠졌습니다. 1491.44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만 증시는 지난주 목요일에 뉴욕 증시가 하락한 여파로 약세 흐름을 나타냈었던 하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해 지수입니다. 0.80% 밀려나게 되면서 3,266.14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에 인민은행의 금리 인상 여파에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 금요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저희 다시 돌아와서 12월 18일 월요일 우리 시장 또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 움직임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오늘 오전장 지수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0.01%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 반복하면서 현재 시각에는 2,481.9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상대 강도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58% 정도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776.29포인트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장에서 양장 출발 지수 움직임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업종과 종목별 흐름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업종별 상황을 보면 오늘 혼조권의 모습이 나와주고 있지만 점점 더 파란불을 더 많이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상단권에서는 화학업종이 오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0.90%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전기전자도 역시 0.7%가량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제조업종과 유통업종 그리고 의약품업종이 오늘 소폭 올라주게 되면서 점점 더 힘을 내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하락권에 들어가 있는 업종으로는 증권업종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2.52% 빠지게 되면서 오늘 증권주도 일제히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철강금속업종도 1% 넘게 현재 빠지게 되면서 점점 더 탄력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운수창고업종과 서비스업종 그리고 금융업종과 건설업종 모두 현재는 파란불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저희 코스피 시장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1% 넘게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게 되면서 전기전자 섹터가 강한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03% 상승하게 되면서 나흘 만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55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LG생활건강도 오늘 2% 넘게 상승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LG생활건강은 현재 121만 5천 원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뒤를 이어서 역시 아모레퍼시픽 종목도 2%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해빙 모드에 들어갔다라는 이 뉴스가 계속해서 나와주게 되면서 화장품주가 오늘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31만 1,0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금호석유 종목도 2% 넘게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3% 올라와 주게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95,4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이고요. 지난 4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오늘 건설주들도 역시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이 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11% 올라와 주게 되면서 36,400원 상단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펜오션 종목 오늘 3% 넘게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펜오션은 3.65% 빠지게 되면서 현재는 5,54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이 거래를 연속으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카카오 종목 오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증자 우려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3.86% 빠지게 되면서 단기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13만 7,500원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포스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하락으로 출발하게 되면서 점점 더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2.40% 빠지게 되면서 32만 5,5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빨간불을 켜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업종별로도 분위기가 좋은 모습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업종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가운데 가장 상단권에서는 통신장비 업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2.08%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를 이어서 오락문화 업종도 2%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한중 관계가 해빙 모드에 들어갔다라는 분석이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 역시 엔터 업종들도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요. 카지노주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뒤를 이어서 디지털 업종과 금융 업종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업종도 1% 넘게 점점 더 탄력을 키워가는 모습이고요. 또한 출판 매체 업종과 화학 업종 그리고 인터넷 업종이 모두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하락권에서는 섬유 의류 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0.71%가량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뒤를 이어서 건설 업종과 음식료 담배 그리고 의료 정밀 업종까지도 모두 현재 소폭 밀려나게 되면서 현재 파란불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시장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오늘 0.52%가량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시장에 진입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역시 증권사들에서는 목표 주가를 높여잡는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주가 같은 경우에는 21만 1,8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CJ E&M 종목입니다. CJ E&M 같은 경우에도 오늘 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66% 올라와주게 되면서 역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이 거래를 연속으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92,100원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웹진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웹진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역시 50주 신고가 다시 한번 새로 썼습니다. 특히 신작이 중국에서 흥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계속해서 오늘 탄력을 키워나가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3.83% 올라와 주게 되면서 38,000원 상단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엔터 업종의 대장주인 SM 종목이 오늘 외국의 창구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3% 넘게 역시 강한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3.69% 올라와 주게 되면서 37,9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서 살펴본 대로 오늘 카지노주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또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파라다이스 종목이 3% 넘게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오늘 외국인들이 눈여겨보면서 매수세 쏠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이 거래를 연속으로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23,3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수급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현재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347억 원, 기관은 122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 외국인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이 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흐름 가져가면서 현재 시각에는 555억 원가량의 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억 원과 81억 원을 담고 있으며 개인은 93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49계약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377계약, 그리고 기관은 183계약 정도의 매수 우위를 시현 중입니다. 오늘 오전장에서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개장 분위기부터 먼저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DB금융투자에서 주목하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종목 들고 왔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제목으로 엔진 기여도가 업된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네, 먼저 어떤 내용 들어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58년에 설립돼서 약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엔진 사업 부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G2 엔진이 2012년 생산을 시작한 이후 5년이 지나게 되면서 최근에는 본격적인 수확의 시기로 접어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G2 엔진 생산 체제가 17년 5만 대에서 2018년에는 6만 대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난 6월에 세계 2위의 지게차 업체인 독일 키온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11월에는 중국의 1위 농기계 업체인 로벌과 함께 50대 50으로 엔진 생산 조인트 벤처 설립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엔진 사업부의 외부 매출 증대가 확연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G2 엔진은 개발비를 포함해서 2,600억 원이 투자가 되는 등 엔진 사업의 경우 특성상 고정비가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지난 5년 동안은 이 G2 엔진의 초기 수익성 개선 구간이었다라고 한다면 향후 5년간은 사업부 내에서 최고 수익원으로 부상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차세대 가스 엔진 등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이 되면서 이 G2 엔진은 앞으로 15년에서 20년간 판매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뒤를 이어서 또 중국에서 줄삭기가 판매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업 전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인프라코어 오늘 리포트에서는 우선은 중국에서 굴삭기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이 시장 점유율까지 견조한 모습을 참고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판매가 159.5% 증대됐고 시장 점유율 또한 9%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과거 서공두산의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이번에 로벌과의 조인트 벤처는 기존 공장 활용을 통해 투자비와 엔진의 장비 적합성 등 여러 면을 고려해서 성공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고요. 밥캣을 통해 증명된 G2 엔진의 우수성과 활용성이 돋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제시를 했으며 목표 주가를 11,500원으로 잡은 상황입니다. 네, 두산인프라코어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충분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현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 출발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오전장에서는 0.8% 정도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가 70원가량 빠지면서 8,840원 선에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종목 현재가였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도 역시 같은 DB금융투자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롯데 하이마트 들고 왔고요. 이 종목도 이익 모멘텀 둔화를 감안해도 주가가 저렴하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매출이 10월 달부터 일시적 부진 후에 다시 한번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짚어봐 주시죠. 네, 먼저 장기간에 10월 달에 있었던 추석 연휴로 인해서 소비 둔화가 조금 나타났다고 합니다. 10월 초까지 매출은 전년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월 후반에 들어서게 되면서 매출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영업일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의 월간 매출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1월의 경우 입주 성수기를 맞은 적극적인 마케팅 등에 힘입어서 롯데 하이마트의 매출은 다시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급 가전의 매출 비중 증가에 따라서 ASP 상승과 또 청소기, 드럼 세탁기, 건조기 등의 신규 카테고리의 고성장세에 힘입어서 4분기 매출액은 5%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사업 품목별로 살펴보게 되면 이 TV의 경우 객단가의 상승으로 전년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와 모바일은 한 자릿수대의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에어컨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한 자릿수대의 성장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건조기와 드럼 세탁기의 매출 증가로 세탁기 부문의 매출이 40% 가까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기와 공기청정기 등의 소형 가전 역시 성장률이 높은 매출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4분기 영업이익의 경우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395억 원을 기록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전년 동기 부가세 환급금으로 인한 일회성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며 실질적인 이익 개선 추세는 변함이 없이 증가 중이라는 게 오늘 리포트의 분석입니다. 뒤를 이어서 2018년도 실적 전망치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12개월간 롯데하이마트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절대 기준으로는 64%, 그리고 코스피 상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35%가량 상승하게 되면서 유통업종 내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었고요. 이 주가 상승의 근거로는 2017년도 실적 개선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건설 경기의 위축과 더불어 여름철 에어컨 매출의 높은 베이스 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익 증가율 둔화로 인해서 롯데하이마트의 주가는 2017년도와 같은 강한 상승 모멘텀이 발생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신규 가전 카테고리의 고성장과 그리고 대형 가전제품의 ASP 상승, 그리고 소비 회복 등을 감안해 봤을 때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은 지속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2018년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하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17년에 비해서 7.6%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주가 같은 경우에는 롯데하이마트 2018년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은 10.3배, 그리고 PBR은 0.8배 수준에서 거래 중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익 모멘텀 둔화에 대한 우려감과 그리고 1년간의 높은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비 개선에 따른 유통업종 전반의 상승 시 동반 상승 가능성이 상존한다라는 분석이고요. 2018년도 실적 추정치와 그리고 투자 의견 매수를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서 조정 시 매수를 추천하겠다라는 전략까지 짜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93,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만나본 롯데하이마트였습니다. 이 종목도 이어서 오늘장 흐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하이마트 종목 2.01% 정도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가 1,500원 밀리면서 73,000원 선에서 파란불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 롯데하이마트 종목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SK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대웅제약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더욱더 높아지는 나보타에 대한 기대감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나보타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도 담겨 있는지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나보타 공장은 화성시 향남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지난 11월 말에 FDA 실사를 완료했고 2018년 2분기 초부터는 실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보타 공장은 구공장과 신공장을 합쳐서 총 500만 바이알의 생산 캐파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 최대 생산량으로 측정했을 때는 약 900만 바이알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바이오 회사인 레방스가 보톡스 임상 3상을 완료하고 이 효과가 6개월까지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국내 보톡스 업체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톡스는 처음에 조제될 때 분말 형태로 조제되며 이 분말 크기에 따라서 각기 다른 양의 생리식염수가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 나보타는 엘러간의 제품과 동일한 크기이고 따라서 엘러간과는 경쟁을 하겠지만 이 레방스의 제품은 분자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출시 이후에 나보타와의 경쟁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리포트는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이 대웅제약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웅제약 2017년도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37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40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 도입했었던 신제품인 크레스토와 그리고 제미글로 등의 고성장세가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지속이 되면서 이 매출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 감소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4분기 R&D 비용에 대한 집행이 약 3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2016년도 4분기부터 도입 신약이 들어오게 되면서 높았던 베이스의 영향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사업 정상화가 2018년도에도 이어지는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대웅제약의 목표 주가 산정 시 영업가치의 타겟 멀티플을 32배로 상향 조정한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동사에 대해서 투자 의견도 역시 매수를 제시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도 이번에 높여 잡았습니다. 상향 조정을 해서 이번에는 18만 원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네, 나보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연일 계속해서 상승 흐름 타고 있는 대웅제약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흐름까지 이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체크해 부탁드릴게요. 세 번째 대웅제약 종목이었습니다.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항암제를 국내 판권을 확보했다라는 호재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1.3%로 낙폭을 키워가게 되면서 현재 2,000원 빠진 14만 9,500원 선에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 대웅제약 종목의 현재가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현대백화점 종목 들고 나왔고요. 이 종목 4분기 실적에 대한 프리뷰를 진행을 하면서 추이와 시작된 턴어라운드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4분기 실적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의 4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은 1,3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8%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1분기에는 일회성 요인으로 이익이 증가했던 부분을 제외해 본다면 1년 만에 영업이익 상승이 반전되는 셈이라고 합니다. 현대백화점의 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4분기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3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5% 가까이 줄어드는 등 갈수록 실적이 악화되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4분기 현재 실적 추이는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10월에 기존점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11월에 들어서 추이가 시작이 되면서 의류가 주도하는 외형 성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월에 기존점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6%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으며 12월 현재에도 약 4% 전후의 기존점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과 마찬가지로 12월 역시 의류가 매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먼저 4분기 특히 12월과 관련된 매출 추이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소비가 회복이 되면서 백화점 사업에 대한 가치가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의 내용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소비 회복기에 들어서게 되면 백화점의 실적 모멘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 성장을 주도하는 상품군이 의류인 경우 외형 성장보다는 이익 개선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4분기 현재 남성과 여성 의류 그리고 아웃도어 등의 매출 증가율은 15% 전후를 기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추세는 4분기에 이어서 내년 1분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라는 리포트 분석입니다. 특히 객수 증가에 이어서 객단가 상승까지 이어질 경우 구조적인 소비 경기 회복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현대백화점은 백화점 산업 내에서도 특히 의류에 강한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실적 영향도 더욱더 클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2018년도 말에 시작이 되는 면세점도 긍정적으로 꼽히고 있고요. 무역센터 8, 9층 그리고 10층에 들어설 전망으로 입지를 감안해 봤을 때 개점 초기부터 실적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한편 오늘 리포트에서는 현대백화점이 유통업종 내 가장 낮은 PER 멀티플을 적용받아 왔다라는 분석을 내놓게 되면서 이러한 가장 큰 이유로는 의류 매출 부진에서 비롯되는 외형 정체와 그리고 마진 하락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분기 현재 의류가 턴어라운드 되고 있으며 실적 개선 추이는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인데다가 1분기는 의류에 더해서 명절 선물 세트 증가까지 기다리고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백화점 업태에 대한 중장기적인 고민보다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적 개선에 주목할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고 현대백화점은 이 밸류에이션이 유통업종 내 가장 매력적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도 역시 높여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를 하고 목표 주가는 기존의 11만 원에서 이번에는 18%가량 높여 잡게 되면서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 제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본 현대백화점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이어서 오늘 흐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현대백화점 종목의 오늘장, 오전장에서의 출발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47%에서 0.9% 사이로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주가 1,000원 상승하게 되면서 10만 7천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현대백화점 종목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4가지 종목 짚어보셨고요. 저희 계속해서 개장 특징주 확인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오전장 눈에 띄었던 개장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실 종목은 금호타이어입니다. 네, SK그룹의 인수설 부인 이후에 금호타이어가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세한 현재가부터 함께 짚어보시죠. 네, 9시 41분 구간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타이어 6.06% 상승하면서 4,7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과 미래에셋대우 등 국내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앞서 지주회사 SK는 금호타이어 인수 추진 보도와 관련해서 이 한국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 SK그룹은 현재 금호타이어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고 공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한컴 시큐어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합 정보보안 솔루션 전문 업체 한컴 시큐어가 오전장부터 급등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부터 차트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한컴 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12.10% 상승률 올라주면서 현재가 3,5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하면서 한컴 시큐어도 매수 주문이 확산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요, 한컴 시큐어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링크에서 이 보안 기술을 공급한 데 이어서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4곳에서 5곳과도 협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서투온에서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링크 월렛 보호에 보안 기술을 적용한 것입니다. 월렛은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전자지갑입니다. 최근에 월렛이 해킹되거나 보안이 뚫리는 등의 가상화폐 거래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 보안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은 미래에셋대우입니다. 이 미래에셋대우가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오전장부터 급등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차트 흐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미래에셋대우 7.50%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가는 9,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미래에셋대우가 7천억 원대 유상증자로 이 주가 희석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14,000원에서 13,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원은 다른 증권사 대비 압도적인 자본 격차로 이 초대형 IB 선두 증권사로의 입지를 강화하면서 자본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최근에 카카오가 10억 원 달러의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월요일 오전장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부터 짚어보시죠. 네, 카카오입니다. 9시 44분 구간 3.16% 내린 13만 8천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KP투자증권 연구원은 예상 희석 주식수 75만 주를 추가 반영한 유통 주식수 754만 주를 적용해서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하향 제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인수합병 자금을 마련한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이 향후 투자 의견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연구원은 성장하는 인터넷 기업들은 투자기에 진입하더라도 이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눈에 띄었던 특징주 4가지 종목 이외에도 또 자세하게 우리 종목들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지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 상승률 종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상한가 종목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바로 팀스입니다. CD즈
의자 사업 인수 소식에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29.90% 오른 상한가 46,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 NK물산 같은 경우에도 20% 넘게 급등세 이어주고 있습니다. 미국 세제 개편안 수혜 기대감이 나오면서 코스피 종목 두 번째 종목 NK물산도 현재가 68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대동공업입니다. 16.40% 오른 11,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대동공업 보급형 소형 제정장비 개발 소식에 오전장부터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호산업 우선주입니다. 8.80% 오른 24,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연테크 같은 경우에도 5거래일 연속으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 특별한 뉴스 없이 12.97% 오른 8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NTC입니다. 1.94% 오른 15,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상승률에 이어서 하락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AMP 유상증자 결정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20.42% 내린 957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미래에셋대우 역시 7.40%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세 유입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현재가는 9,63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아세아시멘트입니다. 5.60% 내린 11만 8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미래에셋대우 우선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수상 태양광 펀드가 조성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현재가는 현재 시각 6,3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NG생명입니다. 5.07% 내린 48,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시장 상승률과 하락률 확인해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종목이 3종목이나 눈에 띄고 있습니다. 위지드 상한가 2,195원, 그리고 비덴트 24,600원, 옴니텔 같은 경우에는 1,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률에 이어서 또 하락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YOM입니다. 9.17% 내린 2,57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도 5.90% 내린 5,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 리포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전열 재정비의 시간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2월 들어서 국내 증시의 외국인 순매수 강도가 뚜렷하게 약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IT 섹터의 주가 수익률은 지난 10월을 정점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또 헬스케어도 역시 가장 높은 수익성 변동률을 기록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최근에 주가 변동 양상을 보고 있으면 이 주도주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금융투자에서는 IT와 헬스케어 업종이 주도 섹터라는 시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진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의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의 순매수 강도가 2016년도 하반기 이후에 최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 두 수급 주체의 공격적인 비중 축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2개월 예상 PER 같은 경우에는 각각 7.8배와 4.3배로 2011년도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2개월
3개월 예상 순이익 비중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이후에 최고 수준인 30.5%와 그리고 7.8%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글로벌과 그리고 국내 IT 섹터의 이익 수정 비율이 동반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IT 펀드로의 자금 유입 강도는 강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월 실적 시즌을 감안해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추가적인 비중 축소보다는 점차적으로 비중 확대의 관점이 전환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한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가 예정이 돼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업 부채 감축과 그리고 환경 오염 축소라는 추진 과제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제조업의 생산량 가동률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성장률 하락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산업을 제시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IT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업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국내 경제 성장의 해계본이가 여전히 수출이 쥐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는 2018년도 GDP 성장률이 3.1%로 민간 소비 증가율은 2.5%, 그리고 수출 증가율은 10%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주도주는 수출주에서 찾을 필요가 있고, 특히 내수주에서 수출주로 변화하고 있는 업종에 더욱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더 자세하게 어떤 업종과 종목을 제시하고 있는지 하나금융투자 리포트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일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선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힘차게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